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약세였습니다. AI 반도체 테마가 크게 뛸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죠. 여러분의 계좌에 이 종목들이 있다면 보수회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종목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사야죠? 버린 자식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폭등을 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찍찍찍찍 상한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시세는 끝나지 않았나? 큰 흐름의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신고가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원픽이라고 하면 확률 측면에서는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속이 시원했어요.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 외전. 네, 오늘은 홍익 트레이더 이주영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고수님 요즘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9월달, 10월달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큰 흐름에서의 바닥을 잡고 시장은 이제 대세 상승이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자, 그건 바로 이주영 고수의 픽, 이 종목 살까 팔까? 뭐부터 볼까요? 일단 올해 가장 핫했던 섹터 자체가 2차 전지였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를 빼놓고 2023년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먼저 보도록 하죠. 150만 원 고점을 형성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7월, 8월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21선이 반등하면서 시세가 한 차례 더 나왔었죠. 21선이 6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베리크로스? 그렇죠. 21선이 60일선을 깰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최근까지 하락하던 흐름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가를 가면서 가격 조정을 끝내고 기간 조정 이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나요?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소한 6개월 정도 앞으로 향후 한 3개월 정도는 박스권에서의 기간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을 했어요. 네. 보통 자회사를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모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빠지죠. 빠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봤으면은 에코프로 BM도 봐야죠, 고수님. 네, 역시나 뭐 에코프로의 이제 자회사로 이 양극재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에코프로와 주가 흐름 굉장히 유사하고요. 하한가 들어가면서 하락을 멈추는 상승 파동이 나와줬고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하려고 하면 240 이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 이평선들이 이 하락하는 곡선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240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0만 원 선의 최저점 구간 그 가격단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실질적으로 2030년 먼 미래의 밸류를 땡겨와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로 지금 적정 밸류한 그 정도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2차 전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룹이 있죠.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는데 네. 그 그룹주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역시 2차 전지의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2차 전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철강 섹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2024년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당연히 소비가 살아날 거고, 소비가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의 경기 민감주로서 철강주는 꼭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그룹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쪽이 안정성 면에서는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차 전지 산업만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원 재료를 갖다가 바로 공수를 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고민이실 텐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큰 고민 없이 좀 긴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나 포스코 퓨처엠도 따라갈까요? 물론이죠. 단일 종목이 가기보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흐름으로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대기업주들이 있잖아요. 2차 전지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업이 있겠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다음 가장 시총이 높은 그런 기업이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1위잖아요. 뭐 2030년까지 2000% 정도 시장은 커질 겁니다. 2025년부터 중저가 시장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주가는 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이후에 눌림이 만들어지고, 최근 그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만 37만 5천 원이 저점이었는데, 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2차 전지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리튬 관련해서 사업이 뛰어들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바로 금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세는 끝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다른 2차 전지 종목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 리튬이라는 이 치트키에 따라서 너무나 과하게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82,500원짜리가 이탈한다라면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2차 전지만큼 2023년에 핫했던 게 또 로봇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의 대장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이 로봇 섹터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죠. 삼성을 등에 업고. 그렇죠.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앞에 S자가 하나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밸류가 맞나? 이 실적에 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에서 나오게 될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로봇 섹터에는 남아있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햄버거가 됐고요. 큰 흐름의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14만 8천 원을 이탈하게 될 때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제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 기업이냐면 투자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너무나 높다. 사실 이 제조업단에서 중국을 한국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디스플레이 산업도 우리가 세계 1위에서 자리를 내줬듯이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은 앞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로봇주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저는 이미 시기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로봇 시장은 이 기업이 1등이야 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1등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투자해도 괜찮아요. 2차 전지와 로봇처럼 되게 핫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조용한 섹터가 있잖아요. 뭐죠? 방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항공 부문이 매출이 한 21%, 방산 산업이 한 54% 정도 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
현재 시가총액이 6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추정치 6,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퍼 10배 정도 되는 거라서 굉장히 싸다. 내년에 8,300억, 내후년에 9,500억. 실적단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매출 증가하는데 현재 퍼 10이다? 그러면 아직도 주가는 여전히 상승할 공간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 저는 이거 신고가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보니까 21선이 61선을 다시 골든크로스를 시키고 있네요. 밀림 이후 재차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매수나 보유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